오래전 서산 지역에는 달빛 연못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곳이 있었다. 이 연못은 일반적인 연못과는 다르게 밤이 되면 은은한 달빛을 받아 물결이 빛나는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곤 했다. 사람들은 이곳에 달의 여신이 머문다고 믿었으며 연못 근처에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옛날 예적 서산의 작은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년 수혁이 살고 있었다. 그는 밤하늘의 별과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좋아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듣는 전설들 속에 빠져있곤 했다. 어느 날 수혁은 달빛 연못에 얽힌 전설을 듣게 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달빛 연못에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달의 여신이 있었다. 여신은 연못의 물과 함께 춤을 추며 달빛을 반사시켜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신이 나타나는 밤에 연못 근처에서 조용히 소원을 빌면 그녀가 들어 주신다고 믿었다. 수혁은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보름달이 뜨는 날 달빛 연못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모님 몰래 밤중에 집을 나서 연못으로 향했다. 달빛에 반사된 연못의 모습은 전설 그대로 환상적이었으며 수혁은 매료된 채 연못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갑자기 연못 중앙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오르며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달의 여신이었다. 달의 여신은 수혁을 보자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어린 소년이여, 무엇을 소원하러 왔느냐? 라고 여신이 묻자 수혁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이 신비로운 연못과 여신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소원을 빌고 싶어요. 달의 여신은 그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너의 바람은 이룰 수 있단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달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달의 여신은 다시 연못의 물결 속으로 사라졌고 수혁은 그날 밤의 경험을 잊지 않기로 했다. 이후 그는 항상 사람들을 돕고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내에서 점점 퍼져나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달빛 연못의 전설로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다. 이 신비로운 전설은 서산의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가끔씩 용기 있는 사람들이 달빛 연못을 찾아가 여신의 은혜를 받으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장흥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매 달빛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호수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호수를 달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가을 달빛 호수는 흩날리는 달빛을 받아들여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기 때문입니다. 호수 근처에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의 전설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전설은 아름다운 요정 윤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윤설은 1000년 전 이곳에 자리 잡은 마을을 보호하던 요정이자 달빛 호수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자연의 힘을 빌려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닥쳐들어 물이 부족해지고 농작물이 메마르며 주민들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무언가 큰 희생을 통해 이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고심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을의 젊은 청년 민호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던 중 갑자기 윤설의 환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윤설은 민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해요. 자연을 소홀히 대한다면 가뭄은 반복될 것입니다. 민호는 이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꿈이라며 웃어넘겼지만 가뭄은 점점 심해져갔고 주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한 후 마침내 윤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를 정화하고 숲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호수는 이전보다 더욱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달이 떠오르는 밤 달빛 호수는 예전보다 더욱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주민들은 윤설의 존재를 느끼며 감사를 드렸고 달빛 축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들의 자연 보호 노력을 잊지 않고 달빛 축제를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장흥의 달빛 호수는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품고 있으며 윤설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흥의 상간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은 예로부터 전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낮에는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밤이 찾아오면 달빛 아래에서 신비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곤 했습니다. 옛날 예적 이 마을에는 달나무라 불리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는 매일 밤 달빛을 흡수하여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나무는 고흥 지역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달나무의 가지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마을에 선우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으로 가득 차 나이였습니다. 그는 달나무의 전설을 매우 신비롭게 여겼고 자신만의 특별한 소원을 빌고 싶어 했습니다. 12살 생일이 되던 날 선우는 밤이 되자 달나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선우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 달나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달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환상적인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나무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제가 마을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면서 나뭇잎이 흔들렸고 환한 빛이 나무를 감싸며 선우를 비추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우는 갑자기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물어보는 질문이나 요청하는 도움에 대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선우의 능력 덕분에 마을은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도 예전보다 훨씬 잘 되었고 사람들은 더욱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그 능력을 남을 돕는데 쓰기로 결심하고 이후에도 달나무를 찾아가 다른 소원들은 없었지만 매일 그곳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선우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달나무에 쉽게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마음속으로 나무에 감사를 표했고 사람들도 그와 달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달나무의 전설은 오랜 세월을 거쳐 고흥 지역을 넘어 다양한 곳으로 퍼져나갔고 달빛 아래의 고흥 마을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고흥의 달나무를 찾아 새로운 소원을 속삭이곤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는 깊은 비밀을 간직한 자운산이 있었다. 자운산의 가장 높은 곳에는 1년에 단 한 번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의 초입으로 넘어가는 그 나레만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를 자운호라고 불렀고 그 호수는 눈물처럼 맑고 투명한 물살을 끌어내며 산아래 마을로 흘러들어갔다. 공주 마을 사람들은 이 자운호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알고 있었다. 그 옛날 이 지역에 한 젊은 공주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운산의 수호신이었던 청룡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청룡은 자운산을 지키며 1000년 동안 홀로 남아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청룡과 공주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으니 운명의 장난으로 그들은 연이별할 수밖에 없었다. 공주는 인간의 삶을 살아야 했고 청룡은 자운산의 자연을 지키며 남아야 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영영 이별해야 할 때가 왔다. 공주는 청룡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자운산의 최고봉에 올라가 간절히 소원을 빌었다. 청룡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그녀의 마음은 하늘에 이르렀다. 그 밤 자운산에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달 중천에 걸렸을 무렵 놀랍게도 자운호에 물이 쏟아져 내려 산을 뒤덮으며 눈물로 자운산을 적셨다. 그 순간 청룡은 자신의 몸을 물에 녹여 자운호 전역에 퍼뜨렸다. 그리고 다음날 공주는 산 비탈에서 영원히 사라진 청룡을 위해 자신의 슬픔을 노래하며 자운호 주변을 거닐었다. 그날 이후로 자운산의 호수는 자운산의 눈물이라 불리게 되었고 호수의 물이 누군가의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전설이 생겨났다. 이 전설은 공주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 많은 이들이 자운산을 찾아왔고 진실한 사랑을 간직하고자 자운호의 물을 한 컵 마셨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진정한 사랑을 간직한 이들이 자운호의 물을 마셨을 때는 신비로운 힘에 의해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곤 하였다.
오늘날에도 공주 사람들은 가을의 끝자락에 자운산에 모여 자우모해 신성한 물을 마시고 선조 공주와 청룡의 사랑을 기리며 그 아름다운 전설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전설을 통해 사랑과 희생을 배우게 된 공주 마을 주민들은 자운산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며 자연을 보존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 설령 전설이 허구일지라도 진정한 사랑의 힘은 여전히 자우모에 물속을 흐르고 있는 듯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덕이라는 해안가 마을에는 거대한 푸른 용이 바다 깊숙한 곳에 살고 있었다. 이 용은 매년 봄마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제사를 받으며 그 대가로 풍성한 해산물과 맑은 날씨를 선물로 주곤 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 어부인 도현은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상한 조류에 휘말려 원하지 않는 바다 멀리까지 떠밀려 갔다. 그 순간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온 푸른 용이 나타나 도현을 구해주었다. 도현은 용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로 도현은 자신의 구원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가 바라보는 절벽에 앉아 용에게 노래를 들려주었다. 계절이 여름으로 바뀔 즈음 도현은 꿈속에서 용을 만났다. 용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도현에게 말했다. 너의 노래는 바다 저편까지 퍼진다. 그 선율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너에게 작은 선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바닷가에서 환상적인 나비 한 마리를 발견했다. 나비는 그가 본 적 없는 빛나는 푸른 빛을 뿜어냈고 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이 나비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이 변신한 모습으로 도현에게 보호와 행운을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 도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손길로 마을은 더욱 번영했다. 심지어 가뭄이 들거나 폭풍이 다가올 징조가 있을 때 푸른 나비는 주민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을 위험에서 구출하곤 했다. 도현이 노년에 다다를 즈음 마을의 전설은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억되었다. 도현이 늙어 잠들던 밤 그는 마지막 꿈에서 푸른 용을 다시 만났다. 용은 깊은 음성으로 속삭였다. 나에게 주었던 너의 노래로 인해 이 마을은 오래도록 평화로울 것이다. 너의 이름은 영덕의 역사 속에 기억될 것이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도현과 용을 기리며 축제를 열었다. 이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영덕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도현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구원자인 푸른 용의 은혜를 고마워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 영덕의 바다에서는 지금도 은혜로운 푸른 나비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것은 용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있다.